안녕하세요. 천안개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환사채 발행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당 순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가에 미치는 요소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만큼 분석하는 방법도 매우 다양합니다. 현재의 주가가 적정한 주가인지, 아니면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있는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지 등 여러가지 분석을 통해서 주가를 예상을 할 때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EPS 주당 순이익 계산도 결국에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나온 값이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를 통한 분석은 주가를 예측하고 기업을 분석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그 점, 이 점을 인지하시고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보통주 당기순이익을 유통되는 보통주 주식수로 나눈 값입니다. 이 보통주 당기순이익은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인데, 기업의 주주는 보통주주와 우선주주가 있는데, 우선주주는 보통주보다 먼저 이익을 배분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주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차감하는 건데, 이 EPS를 계산을 할 때는 보통주가 주인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주가 가져갈 금액을 빼고서 남은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 EPS는 기본과 희석이 있는데, 이 기본 부분에다가 어떠한 것들을 고려를 해주면은 희석이 됩니다. 희석 주당 순이익이란 최악의 상황을 가정, 또는 얼마나 희석될 수 있는가, 이 주당 순이익이 얼마나 희석될 수 있는가를 가정을 하고 계산한 값이에요. 여기에 증가액 부분은 희석 EPS를 계산할 때 필요한 부분이지만, 저희가 재무제표를 분석을 하면서 EPS를 보고서 주가를 예상하거나 그럴 때는 이 부분을 고려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증분 보통 주식수,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전환사채, 전환우선주, 신주인수권, 주식선택권의 행사를 하게 되면, 이 전환권 같은 게 있는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주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행사를 하게 되면 이 보통 주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희석 EPS 할 때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희석 EPS란, 여기서 희석 효과를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걸 잠깐 가져오면, 여기에 진한 커피가 있는데 여기에 물을 타버리면 이 커피가 연해지겠죠? 그런 것을 이제 희석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기업의 이익을 이렇게 놓고 보면 기업의 이익을 기존 주주들이 나눠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당 순이익을 계산할 수 있고, 한 주당 순이익은 결국에는 이 주가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의미하게 되는 건데요. 이 기업의 이익은 기업의 가치와 동일하다고 놓고 보면 기업의 이익을 기존 주주들이 나눠 먹는 거죠. 근데 희석 EPS, 만약에 EPS가 전환권 같은 걸 행사하게 돼서 주주가 늘어나게 되면,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 기업의 이익, 기업의 가치는 동일한데 나눠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EPS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희석 EPS의 경우에는 이 떨어질 가능성, 만약에 행사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한 EPS입니다. 행사를 하게 되면 EPS가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값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EPS, 기본 EPS와 희석 EPS는 유럽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재무제표에서 기본과 희석을 항상 공시하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얼마만큼 주당 순이익이 내려갈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공시를 해주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발행한 회사의 경우에는 주식 수장 순이익, 결국은 주가가 희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기본 주당 순이익, 희석 주당 순이익이 있는데, 이게 금액이 매
사업연도마다 같은데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기본 EPS와 희석 EPS가 같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 전환사채나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EPS와 희석 EPS가 같은 거예요. 애플의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어닝 퍼시어 이게 주당 순이익인데 기본과 희석이에요. 이게 다르고 여기도 다르고 계속 다르죠. 삼성과 달리 애플은 지금 기본과 희석이 다른데 이 애플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전환사채, 전환우선주, 주식선택권 이런 것들을 발행을 했다는 거예요. 애플의 경우에는 발행을 했기 때문에 기본과 희석이 다른 거예요.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되면은 요 값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 주당 순이익이. 그런 것을 이제 재무제표에 공시하게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해보면 주당 순이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성이 좋다는 거고 경영을 잘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남는 게 많기 때문에 배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이제 주식 가격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EPS 증가율을 통해서 주주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매 분기, 매 사업연도를 EPS를 계산해서 EPS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 이 주주의 가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니까 주가가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주의 가치는 기업의 가치와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와 주주의 가치는 동일하지가 않고 여기를 보시면은 기업의 가치는 동일하지만 기존 주주가 있을 때는 기업의 이익이 기존 주주한테만 가겠죠. 근데 전환사채 등을 행사를 하게 돼서 주수가 늘어나게 되면 기업의 이익은 동일하지만 나눠 먹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EPS가 떨어지는 거예요. 즉 주주의 가치하고 기업의 가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점을 이제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희석 주당 순이익은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EPS, 즉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훼손됐을 때 EPS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은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훼손이 안 됐지만 훼손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주가 하락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이 가능하겠죠. 삼성전자처럼 기본 EPS와 희석 EPS가 같다면 주식수가 늘어나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만큼의 이제 하락할 가능성은 없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주가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이 희석 EPS를 통해서만큼은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을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드릴 수 있고 애플에서는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애플은 주가가 하락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애플의 주가가 하락한다거나 상승한다거나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이런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된다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환사채 등 발행 시 주가에 미치는 영향. 결국에는 이제 전환사채 등을 발행을 하게 되면 주식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코스닥이나 뭐 코스피도 그렇고 이제 전환사채 같은 걸 발행을 하게 되면 이제 다트에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공시를 하면은 이제 주가가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공시를 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주가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가가 내려가는 거겠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애플의 홈페이지인데 애플의 홈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재무제표를 보실 수가 있어요. 뭐 2017, 18, 19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3.31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19년도 거를 보시면은 11.97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19년도가 11.97이에요. 근데 20년 거에 가서 19년 걸 보면 2.99. 다르죠? 값이 다른 이유는 EPS를 재무제표에 공시를 할 때는 비교 표시되는 부분에 이렇게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재무제표에. 각 연도별로. 그때 이제 뭐 주식수가 변동이 됐으면 그 주식수 변동된 부분을 비율을 고려해서 이렇게 공시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비교 표시되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제 19년도하고 20년도가 다른 거죠. 애플의 이제 매출액을 한번 보면은 매출액이 줄었다, 늘었다, 늘었다, 줄었어요. 2015년하고 비교하면은 2020년은 3천 정도가 줄었는데 EPS의 경우에는 증가를 했습니다. 2에서 3으로요. 매출액은 줄었는데 EPS는 증가를 했어요. 제가 지금 매출액을 놓고 봤는데 영업이익을 놓고 봐도 동일할 거예요. 매출액하고 EPS를 비교를 했을 때 매출액은 줄어들었는데 EPS가 증가했다. 기업 가치는 동일한데 주식수가 늘어나거나 주식수가 줄어서 이게 변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애플의 경우 매출액이 큰 변동은 없었는데 EPS가 증가를 했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겠죠.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발생을 했을까? 매출액은 고만고만한 것 같은데 EPS가 증가를 한 거 한번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EPS는 해당 연도 종료일 주식수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 표시되는 연도의 EPS는 해당 연도 종료일 주식수를 기준으로 비례 조정한 EPS를 보여주게 됩니다. 예, 여기서 오늘은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